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의 마켓캡 시총이 2.5% 하락하고 비트코인 36,888달러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도 조금씩, 이더리움도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이틀 전 비트코인이 최저 36,000불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 하락 첫 부분부터 1파, 2파, 3파, 4파, 5파로 해서 일단 4만 불을 뚫는 시나리오랑 3파까지 가지 못한다면 ABC 파형으로 A, B, C파까지 가는 시나리오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반등하리라고 보는데 반등하지 못했을 때는 상승이나 횡보 시나리오가 아닌 하락 시나리오로 갈 수밖에 없다. 일단 그렇게 보겠습니다. SPX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면 더블 탑 이후에 하락하는 시그널을 통해서 86% 상승 규칙을 생각해 봤고 또 더블 바럼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서포트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 오늘이었는데 오늘 서포트를 하지 못하고 하락 후 다시 지지 테스트를 하지 못한 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다. 암호화폐 분석가 저스틴 베넷은 며칠 동안 4만 불 미만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이 3만 5천 불에서 3만 7천 불 사이에 중요한 지원 영역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비트코인이 여전히 지지선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차트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근본적으로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3만 5천에서 7만 불 이 사이가 무너질 때까지는 약세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락 패턴을 깨고 위로 올라갈 확률, 보통 이런 확률이 86%를 보고 있습니다. 이 강세 반전 패턴을 이끌어내고 비트코인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세 패턴을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36,800불 영역 아래에서 종가를 맞이하게 된다면 이 아이디어는 다 무효이다. 이 선을 뚫지 못하면은 그럼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아마도 3만 불대로 되돌아갈 것이다. 3만 불 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패턴은 판매하는 사람의 피로가 쌓인 차트로 보이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이 더 유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낙관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9,000불 이상을 찾아야 되고 39,600불에 해당하는 시간당 추세선을 넘어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을 봐야지만 앞으로 4만 불을 넘어갈 수 있는 핵심 수준이 될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2021년 9월, 10월과 올해 1월에 있던 랠리와 비슷한 저점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트레이너 카포는 비트코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3만 불까지 하락할 것을 예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락에 베팅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비트코인 강세가 최근 암호화폐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차트에 보시면은 하락이 3만 불 밑까지 해서 2만 불까지로 하락을 하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2만 불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4만 불 지지 이후 지지를 못하면 3만 불 그리고 또 테스트하고 2만 불까지 자세히 말하면 2만 1,000불에서 2만 3,000불까지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상승은 불트랩 상승처럼 보이는 함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하락 추세 동안의 가격 인상이나 이결제 약정 여러 가지를 보면은 상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보인다. 하지만 매도 공급이 매우 강함으로써 39,000불 보기가 힘들 것이고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곧 덤프 매도세가 들어올 것으로 본다라고 말하면서 칼다노 에이다와 카나리 네트워크 쿠사마도 주시하고 있는데 비슷하다. 알트코인들도 더욱더 수정, 조정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다는 지금까지 95센트에서 1불 선을 6번이나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1불이 깨지고 나서 다음 지지대는 45센트와 50센트다. 지난번 50센트에서 1불로 반등했었을 때 2021년 초이죠. 그때 저도 여기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이때 다시 글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하락하게 된다면은 이 부근에서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고 여기가 주요 지지선으로 또 형성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30센트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카포는 쿠사마 또한 심각한 공경에 처해 있고 쿠사마의 주기는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3월에 스파크 토큰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스파크 토큰을 주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미루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개인적으로 미국이 3월, 4월 텍스 신고가 큰 이슈지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고 싶은 그런 주요한 생각과 XRP 소송 문제가 좀 가닥이 잡히면은 에어드랍 후 송보드처럼 하락하는 한이 있더라도 배포는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벤자민 코웨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더리움 조정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강세장 지지대에 가까워짐에 따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차트가 강세장 지지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세장 지지대는 20주 단순 이동 평균과 21주 지수 이동 평균을 결합한 벤자민 코웬의 기술 지표라고 하는데 이거를 뚫고 내려갔죠. 그 다음에 다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닿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테스트를 못한다면 분명한 약세 신호로 생각되어지고 이더리움, 비트코인, 쌍 그래프를 보아도 약세라고 말하면서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를 보아도 낙관적이지 않다. 저점 1700불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1700불에서 4000불을 변동성 있게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이더리움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유나이티드 축구팀이 2022년 메이저리그 축구 시즌부터 XDC 네트워크와 최초의 3년간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프로 스포츠 팀과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의 최초의 파트너십으로 알려졌는데요. XDC 네트워크가 DC 유나이티드 공식 블록체인 및 NFT 마켓플레이스 파트너로 선정되어 클럽 DC 유나이티드는 유니폼 전면에 새로운 XDC 네트워크 로고를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DC 유나이티드 팬들에게 메이저리그 축구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블록체인 경험과 접근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며 XDC 네트워크의 블록체인 기술은 팬 토큰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특별 액세스와 같은 여러 가지 참여 기회를 통해 보상 프로그램과 비디오 플랫폼을 통해서 NFT를 구매하고 판매하고 거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마크 쿠반이 1990년대 인터넷 주식시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디지털 자산이 가장 유용할지를 알아낼 수 있는 투자자가 암호화폐 세계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큰 믿음을 갖고 있지만 모든 디지털 자산이 암호화폐를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소비자나 기업이 사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투자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주식의 초창기처럼 암호화폐의 도전은 좋은 시그널과 잡음, 노이즈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1995년 당시로 돌아가 보면 사람들은 웹사이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에 열광하고 투자했다고 하면서 암호화폐도 그때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가치와 유용성을 실제로 제공하는 토큰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찾아 투자하라고 조언하며 1990년대 벤처 자본가와 개인 투자자 모두가 2000년 초반에 많은 기업이 파산하기 전까지 초기 인터넷 회사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던 사건이 있었음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쉐어가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흔들리는 가운데
비트코인, 솔라나, 아발란체에 대한 기관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몇몇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이 계속 유입되는 가운데 주간 총 1억 90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는데 비트코인, 솔라나, 폴카닷, 아발란체는 기간 유입이 있었고 이더리움은 지난주에도 다시 하락으로 1,525만 달러가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8,900만 달러 유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난 5주간의 유입은 총 자산의 0.7%를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보면은 전체의 80-90% 이상이 비트코인, 나머지가 멀티 자산, 그리고 솔라나, 폴카닷 등 몇몇 개뿐이 유입은 없었습니다. 솔라나가 120만 달러로 2월 현재까지 680만 달러가 유입되어서 다른 것과 비교가 되었고 아발란체는 지난주 2,500만 달러 상당의 기간이 유입이 있었지만 거래 하루만 발생했기 때문에 아직 수요를 말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코로나 발생 2주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전 세계 뉴스를 보면 이탈리아 롬바르디에서 대중 행사가 금지됐고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 국경 봉쇄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은 이미 이란 국경을 봉쇄했고 이스라엘은 비거주자에 대한 국경 봉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우스 코리아는 코로나 최대 레벨 수위로 올라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CNBC에서 미국의 50개 중에서 오직 3개의 주만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미국이나 어디나 각자 도생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CBC 뉴스에서는 우크라이나로 인해 이미 미국인의 지갑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자, 인플레이션이죠. 근데 이거를 우크라이나로 말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들을 보면은 미국 경제는 주유 가격 인상, 인플레이션, 공급 체인 붕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위기라고 돌리는 듯한 기사들이 이제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러시아 침공일까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노드스트림 2 가스 파이프라인, 러시아 및 기타 제재에 착수하는 듯한 셋업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